TV 타임즈. 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저희가 유튜브로도 생방송을 하지 않습니까? 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잠깐 광고 나가는 시간에 우리의 새로운 마스코트 종비기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김종배의 종 그리고 MBC 마스코트 MB의 빅을 합쳐서 종비기. 네. 청취자들 공모를 통해서 정해진 이름인데요. 레드헤어님이 종비기 이름표까지 붙였네요. 날로 이뻐지네 우리 종비기라고 애정해 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시선 집중과 한 발 더 가까워지시면 되는 겁니다. 아, 예. 그게 바로 종비기의 존재 이유예요. 네. 그리고 문은주님, 등교 전 아이들과 종배 아저씨 라디오 들어요. 얘들아 시선 집중이라고 느낌표 3개 찍어주셨습니다. 어유 시사 영재들이네. 시사 영재. 그렇죠. 그렇죠. 네. 앞날이 창창할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걸 듣고 크면 정치인이 돼도 좋은 정치를 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렇죠? 예. 나라의 기둥이 될 겁니다. 정비수님, 네. 정치판은 왜 맨날 좋지 않은 일들을 반복하고 또 반복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종배영?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치의 본령은 싸우는 거거든요. 국민을 대신해서 싸우는 게 정치의 본령 아닙니까? 근데 잘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싸운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고요. 왜 제대로 못 싸우냐를 갖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네.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일동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 지지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께 먼저 사죄드립니다.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선 지방선거 평가와 정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당의 새로운 지도부는 의원총회와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를 통해 구성될 것입니다. 네, 윤호중 공동 비대위원장의 선언 들으셨는데요. 이에 따라서 차기 지도부가 선출될 때까지는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이제 맡게 된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당 안에서는 수많은 말이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낙연, 홍영표, 전해철, 윤영찬, 신동근 등등의 인물이 잇따라 입장을 내놨는데 각각의 입장을 관통하는 공통 어휘가 있더라고요. 책임이던데요. 책임. 네. 반면에 이재명 의원계의 좌장이라고 흔히들 부르죠. 정성호 의원. 정성호 의원은 사심을 버리고 오직 선당 후사로 단합해야 한다 이러면서 단합을 또 강조를 했더라고요. 서로 바라보는 곳이 굉장히 다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민주당 어디로 갈까요? 선거 패배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치열하게 붙는 거야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졌는데도 조용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난리법석을 피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피해갈 수 없는 거쳐가야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런 싸움이 차기 당권을 겨냥한 것이라고 해도 제가 볼 때는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 선출이 친목회장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이상 책임과 비전을 갖고 싸우는 건 당권 경쟁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더 치열하게 싸워서 당의 쇄신책을 잡고 그리고 그 쇄신책에 따라서 실천한다면 그건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땅이 굳어지기 위한 전 단계로서의 비 내리기 이쯤으로도 이야기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문제는 이건 너무나 그 좋은 시나리오고요. 그러니까요. 문제는 이런 과정이 발전적 또는 생산적 과정이 아니라 청산적이고 파괴적인 과정으로 내달리는 경우가 되겠죠. 관련해서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어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했던데요. 여기서 한 말이 눈길을 끌던데 뭐라고 했냐면 지도체제를 단일 대오로 일사불란하게 정비하는 게 중요하다. 우물쭈물하다가 당이 분란에 빠지면 분당 수순까지 갈 수 있다. 이건 곤란하다. 분당은 약간 금기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말을 꺼낸 게 지금 제가 봐도 주목할 현상인데
물론 문희상 전 의장은 경계 차원에서 말하긴 했지만 아무튼 분당을 지금 입에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관련해서 여의도에서는 사실 분당 시나리오가 그러니까 온갖 썰로 돈 바가 있긴 해요. 뭐 근거를 갖춘 시나리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왜 이런 썰이 돌았는지 이건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희상 전 의장이 이왕 뭐 입을 뗐으면. 네. 자, 이것이 그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의 앙금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만들어진 썰이라면 앞으로 전개될 지방선거 패배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전면적 감정 싸움으로 격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네. 뭐 이재명 잘한 거 하나도 없다. 이런 공격에 그럼 너희는 뭐 했냐? 이런 식으로 맞받아치어 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건 혁신을 위한 치열한 논전이 아니라 너 죽고 나 죽자식의 물귀신 싸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같이 죽자. 그렇죠. 그러니까 문희상 전 의장은 곤란하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곤란이 아니라 공멸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내달리면 이런 말씀까지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민주당이 상당한 위기였던 지난 새정치연합 당시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내기도 했죠. 문희상 전 의장은 언론의 별명에 따르면 비대위원장 전문. 그 한 번만이 아니었거든요. 네. 그분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점이 더 주목이 되는데 네. 그런데 이미 너는 잘했냐 식의 말을 한 분이 계시기도 합니다. 네. 네, 여튼 뭐 대선 때 미뤄진 치열한 반성과 쇄신이 감정을 걷어내고 이성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걸 좀 따져볼 일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네. 한성구님 사죄보다는 절박한 혁신은 정책적으로 빠르게 입안하면 됩니다. 라고 나름의 해결책을 보내주셨고요. 네. 토토로님 오늘 한번 이 말 써도 되는 거죠? 오늘 한번 박 터지게 싸우고 내일부터 손잡고 나가자 아자 해주셨는데 근데 박 터지게 싸우는 게 하루 갖고 안 될 것 같은데요. 여러 날 싸워야 되나요? 네. 그리고 라디오 헤드님 비대위원장으로 정은경 추천합니다. 치료해 주시는 데는 최고가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오후에 의총 등 뭐 여러 가지 논의의 장이 펼쳐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당선이 된 이재명 의원도 참석 대상인데요.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나오는 순간에 휘발유 붙는 거 아닌가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와서 뭐 본인 얘기도 좀 하고 듣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한번 좀 지켜봅시다. 네, 한편 어제 조응천 의원이 이 자리에 나와서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서 제이비가 물으니까 아직 계파가 잘 보이진 않지만 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오늘 언론들을 보니까 친문, 친명의 대립, 그 외에 비명, 이낙연계 등등등 분류를 참 여러 가지로 잘 하던데요. 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퇴임을 한 마당에 뭐 친문이라는 표현보다는 앞으로는 친명과 비명 네. 뭐 이런 식으로 그 용어가 정리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뭐 아무튼 언론의 분류는 그렇게 돼 있고 비명이라고 하니까 어감이 좀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낙연 전 총리가 미국행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7일에 출국한다고 그러던데요. 어제 측근들이 만찬회동을 했습니다. 네. 환송연이었다고는 하지만 지선 참패에 대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을 거고 당연히 뭐 입길이 올랐겠죠. 그 얘기들이 오늘 의총에서 또 분출되지 않을까. 이것도 좀 시선 집중할 포인트인 것 같고요. 예. 8901님.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마지막 혁신 요구가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잘 컸으면 하는 신인인데 이러면 앞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네요. 그거를 두고는 참 여러 가지 어떤 평가가 있는데요. 큰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타이밍에 문제가 있었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히려 그 선거 전에 쇄신을 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로 결과가 나온 거 아니냐라는 평가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지방선거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박지원 전 공동 비대위원장의 쇄신 요구, 거기서 불거진 분란, 이거에 대한 성격 규정이 다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칵테일님이 이재명 때문에 투표하러 간 사람들도 많습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고요. 네. 유성문님, 우리 제이비 추천합니다. 비대위원장으로. 와, 쓴소리는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여보세요. 방송을 지켜야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정진권님은 저를 추천해 주셨는데 제가요? 더막가를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민주당에서 더 막 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큰일 나죠. 그러면 벼랑 끝으로 가고요. 네. JB가 어제 여당의 차기 당대표 조건으로 정치력이 뛰어난 조정형 네. 을 꼽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민주당의 차기 당대표 조건은 어떤 건가요? 제가 볼 때는 전략에 능한 정교한 인물이 대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전략에 능한 정교한 인물이 돼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대단히 죄송한 말씀이나 다운표를 따겠습니다. 속칭 똥볼을 여러 번 찾기 때문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네. 네. 그래서 정말 절실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오늘 의총 기대가 됩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네, 오는 7일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본부, 줄여서 화물연대라고 부르죠. 네. 이 화물연대가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확대 시행을 강력히 주장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안전운임제가 뭐냐면 이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3년간만 시행되는 3년 뒤에는 일몰 정리가 되는 걸로 도입이 돼서 올해 12월 31일까지만 시행이 되는데 이걸 연장을 해야 한다. 이런 거고요. 지금 뭐 기름값 급등 때문에 화물차 기사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거에 대한 이제 대안으로 화물연대가 제시를 한 거거든요. 이 안전운임제를 확대 시행해야 되고 연장 시행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네. 근데 어제 국토교통부와의 교섭이 있었는데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라고 뉴스가 전해졌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오늘 이 뉴스를 고른 이유가 바로 그것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서민들의 삶이 너무 어렵다.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그 서민의 화물차 기사분들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니까요. 화물연대의 파업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언급과 정확히 맥이 닿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입장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재는 첫 번째 가늠자가 화물연대가 예고한 총파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 그리고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연장 확대 시행에 대한 정부의 입장, 이거에서 확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요. 또 다른 게 하나 있는데 좀 더 넓은 차원입니다. 자, 물가는 뛰고 금리는 오르는 상황에서 생존권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화물연대만이 아니라. 그렇죠. 여기에다가 사실 노동 문제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정권 교체 이후에 재계에서 목소리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중대재해처벌법 문제에 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법 적용 문제도 여기에는 또 연동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네요. 근데 만약 이런 움직임이 거리에서 나타날 경우,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요구가 본물 터져 나올 경우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건 상당히 중요한 관심사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정부의 조정 기능에 방점을 찍을지 아니면 법 질서를 강제하는 데 무게를 둘지, 윤석열 정부의 대응 기조가 어느 쪽으로 무게를 둘 것인가, 이건 중대한 관심사라는 겁니다. 네. 더 좁히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법치라고 하는 것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것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민생과 법치, 그 안에서 어떻게 대응할지가 관건이다.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밥김님, 안전운임제 덕분에 졸음운전이 줄었다라고 뉴스에서 봤습니다. 라는 의견 보내주셨고요. 8539님, 절실합니다. 안전운임제. 우리 화물 노동자들 너무 힘듭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정부가 좀 대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우려하는 부분이 어떤 이런 생존권 요구에 대해서 그 요구의 밑바탕에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그러니까 주시하지 않으면서 생존권 요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뭐 예를 들어서 법 질서라고 하는 것에 약간 일탈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법을 들이대는 이런 식의 대응이 되어버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걸 좀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네, 지켜보도록 하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선진 법치 행정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번영을 이끌어 나갑시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 가운데 한 대목 들으셨는데요. 이걸 들려드린 이유가 있는데, 자, 법무부가 경품 행사를 시작했다가 비판이 나오니까 중단을 한 게 있었습니다. 네. 지난달 27일에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손글씨 릴레이 이벤트를 연다는 공지를 올렸다가 중단을 한 건데, 앞서 들은 한동훈 장관의 취임사 일부인 정의와 상식의 법치, 미래 번영을 이끌 선진 법치 행정이라는 문구를 손글씨로 써서 사진을 찍은 뒤에 인스타그램에 공유하면 추첨을 통해서 백화점, 제과점, 편의점 상품권을 드린다. 이런 행사였었습니다. 네, 여튼 중단을 시켰습니다. 법무부가. 네. 해명이 궁금한데요. 해명도 사실 눈길을 끄는데요. 이번 행사는 부처의 통상적인 홍보 업무의 일환으로서 장관에게 사전 보고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또 하나, 한동훈 장관은 과거부터 해오던 것일지라도 장관 개인 홍보성으로 보일 수 있는 행사 등은 앞으로 일체하지 말라고 법무부 실국본부에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해명 내용이 모두 한동훈 장관은 몰랐고 한동훈 장관과는 상관없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행사 기획은 한동훈 띄우기였고 해명 의도는 한동훈 감싸기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벤트를 장관을 모르게도 하는군요. 네. 며칠 전에 저는 이 한동훈 검사 사직의 글에 달린 댓글 소개해드린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가 이번 사례까지 더해서 종합을 하면 검찰과 법무부 안의 분위기를 조금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시스템을 상당히 강조를 해왔죠. 그다음에 네. 한동훈 장관도 취임사에서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가야 한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습니다. 네. 똑같이 시스템을 강조를 했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인물에 지금 무게를 두고 그쪽으로 쏠리고 있다. 이런 얘기도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래서 소통령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정님이 다들 한동훈 장관에게 잘 보이려고 엄청 노력하네요 라는 의견 주셨고, 다홍이님 상식 바뀌네요 라고 해주셨고, 0908님 몰랐으면 더 문제 아니냐, 양치기님은 우리가 민망하다, 네. 4430님 이러다가 무한 한동훈 교 나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법무부가 한 이벤트가 그 법무부의 비전을 알려주는 건가? 이런 거라 그러잖아요. 비전 널리 알리기. 네. 근데 법무부 비전을 굳이 왜 널리 알려야 되죠? 다 알지 않으세요? 모든 국민에게 법 적용은 평등해야 된다. 요거를 실현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네. 아는데 굳이 이런 이벤트를 왜 하지? 라는 생각을 저는 했다. 네. 어떤 국민들의 이 법 존중, 네? 네. 법질서 마인드 이런 것들을 일깨우기 차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법무부 공무원들이 잘 새기고 장관의 취임사는 자기들끼리 잘 새기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면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다. 네, 그런 거고요. 한편 선거도 끝났고 법무부가 이제 추가 인사를 단행을 할 거다. 이런 네. 뉴스가 또 많이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찰총장 자리가 지금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죠. 비어 언제 있는 채워져요? 예? 언제 채워져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열려서 거기서 이제 후보를 추리면 그럼 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절차 거치고 그래서 지명되면 국회 또 인사청문회 거치고 이런 과정이 있어요. 뭐 최소 한 달 걸린다라는 거잖아요. 네. 이런 어떤 그 일정을 이유로 인사를 계속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했던 이야기 제가 또 다시 환기시켜드리면 검사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과 함께 의논해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걸 당시 검찰이 상당히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지금 검찰총장이 그러니까 공석인 상태에서 계속 인사가 줄줄이 나고 있다고 한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의 인사 영역까지 모두 함께 지금 아우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가져가고 있던 인사검증 기능에다가 검찰의 인사가 어떤 권까지 해갖고 종합 행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뭔가 권한이 점점 더 늘어나는 느낌인데 아무튼 앞으로 있을 2차 인선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담화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